우리가 열전달 이제 후반부에는 컨벡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컨벡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지난 5시간에 걸쳐서 6장 전체를 커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7장, 8장, 9장에서는 external flow,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라든지 배가 이렇게 물속을 거슬러 간다든지 비행기가 이제 이 공기 사이를 이제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가 있다, 바람이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런 external flow, 어떤 서페이스가 있을 때 서페이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유체의 흐름과 동시에 이 서페이스하고 유체의 온도가 이제 다른 경우 열 전달이 일어나는 이런 그 external flow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7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 7장, 8장, 9장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냐, 초점이 뭐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점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여러분이 이 회사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열 전달 무슨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 그 문제가 external flow든 아니면 internal flow든 또 어떤 경우에는 forced convection이고 어떤 경우에는 natural convection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이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열 전달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열 전달 책에 7장 끝에, 8장 끝에, 9장 끝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여러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열 전달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상관 방정식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플랫 플레이트도 레미나 플로우냐 터뷸런트 플로우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고, 또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뱅크가 있고 뭐 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열 전달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그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의 이제 펑션이 되는 걸로, 근데 그 펑션이 될 때 그 앞에 상수가 붙고 레이놀스 넘버의 몇 승이 되고 프렌들 넘버의 몇 승이 되고 지수가 붙어요. 이 상수하고 지수는 지오메트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맨 끝에 각 장의 맨 끝에 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열 전달 개수를 이제 구하고 또 실제로 열 전달되는 그러한 그 양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이론적인 것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난류가 되고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면 난류가 되고 지오메트리가 좀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론적인 방식으로 어떤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다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방정식들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프렌들 넘버가 뭐 0.5부터 50 사이에서는 요걸 쓰고, 프렌들 넘버가 이거보다 작을 때는 뭐를 쓰고 클 때는 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 종류의 이제 같은 조건이라도 여러 사람이 만든 여러 개의 이제 상관 방정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열 전달 개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전달되는 열량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특별히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결론을 얻었냐 하면은 방정식을 이렇게 무차원화 해갖고 해보니까 맨 끝에 가서 CF, Friction Coefficient CF는 지오메트리에 상관없이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되고,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펑션이 되고, 또 질량 전달이 될 때는 누셀트 넘버가 질량 전달에 대한 누셀트 넘버라고 불릴 수 있는 셔루드 넘버로 바뀌고, 프렌들 넘버 대신에 슈미트 넘버를 써주게 되면 그럼 히든 매스 트랜스퍼 어널로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우리가
7장을 가는데 7장의 theoretical approach, 이론으로 뭐 손으로 이걸 푸는 거, 이건 대개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7장에도 맨 앞에 아주 가장 간단한 이 레미나 플로우,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는 아주 간단한 경우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이 유체역학 2를 배웠으면 다 배웠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경험식, 이 경험식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이 경험식을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그와 같은 그 조건이라 해도 여러 사람이 만든 상관 방정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먼저 플랫 플레이트,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 플랫 플레이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이런 이 실린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린더 이렇게 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이와 같은 실린더, 또 실린더가 여러 개 놓여 있는 뱅크가 있어요. 이런 것들 설명하고 공도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벽체가 있을 때 벽체를 향해서 제트를 이렇게 쏠 수 있어요. 물이든 공기든 제트를 쏘면 쫙 퍼져나가면서 열이 전달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임피리컬 메소드를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열 전달이 이제 조금만 복잡해지면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그젝 솔루션 이거 구하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상관 방정식을 이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해서 누셀트 넘버는 어떤 상수에다가 레이놀스 넘버의 몇 승에 프렌들 넘버의 몇 승 이렇게 나오는 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셀트 넘버 안에 열 전달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결국 열 전달 계수를 이제 구해내는 거예요.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실험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실험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랫 플레이트가 있다. 플랫 플레이트가 있어요. 자, 실험을 어떻게 하냐. 그 밑에다가 나이크롬 코일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제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열량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이제 흘러가게, 공기도 1m/s, 2m/s 뭐 이렇게 이제 속도도 변화시키고, 또 공기의 온도도 20도씨, 30도씨, 40도씨, 50도씨 이렇게 이제 변화도 시키고, 또 히터의 길이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뭐도 변화시킬 수 있냐. 이번에는 공기로 하지 말고 물로 하자, 또 알코올로 하자, 여러 가지 유체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어떻게 하든지 한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전기를 통해서 공급한 그런 그 열량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열량을 이제 알게 돼요. 이 열량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여기 H바가 되는데, H바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량을 알고 여기 표면적을 알고 그 다음에 TS 빼기 T 프리스트림 이 온도 차를 알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 평판 여기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전체에 대한 평균 열 전달 계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판의 길이도 바뀔 수 있고 공기의 온도도 바뀔 수 있고 속도도 바뀔 수 있고 또 공기가 아니라 유체가 물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H바가 하여튼 무언가 이제 펑션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베리어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한번 반복을 해도 정말 어떤 게 여기 H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6장을 공부하면서 이 방정식을 무차원화 해봤더니 맨 끝에 어떠한 결론을 얻었냐,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에 여기에만 펑션이 돼, 다른 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실험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프렌들 넘버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온도, 프렌들 넘버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 20도씨 에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레이놀스 넘버를 변화시킨 거예요. 속도를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해서 해주니까 로그 스케일로, 여기도 로그고 여기도 이제 로그가 되는데, 로그 스케일로 프렌들 넘버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1이면 1 이거 해서 실험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일직선으로 이제 선이 하나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기의 온도를 50도로 올려보자. 50도로 올리게 되면 프렌들 넘버가 이제 또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속도를 쭉 변화시켜 주니까 또 하나의 이런 그 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엔 프렌들 넘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100도씨로 이제 올려보자 하고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누셀트 넘버는 여기 로그를 취했을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렌들 넘버가 프렌들 넘버 1, 2, 3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로그에 누셀트 넘버 나누기 프렌들 n승 이걸 한 거를 여기 로그 레이놀스 넘버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까지 실험했던 모든 게 이게 하나의 선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에요. 여기 누셀트 넘버, 여기 바가 있어요. 이거는 average 누셀트 넘버는 C. 이제 값이 뭐래,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C.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의 M승, 프렌들의 이제 N승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랫 플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C를 구해낼 수 있고 M과 N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랫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플랫 플레이트가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또 여기 속도가 1m, 2m, 3m, 3m 뭐가 되든지 또 온도가 20도가 되든 50도가 되든 100도가 되든지 또 플루이드가 공기가 되든 아니면 물이 되든 뭐가 되든지 실제로 가서 몇 개만 실험을 해보면은 그럼 플랫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여기 C하고 M하고 N 값이 길이에 상관없이 유체에 상관없이 속도에 상관없이 또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한 세트에 C하고 M하고 N을 우리가 이제 찾아냈다. 플랫 플레이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실린더가 있어요. 이런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도 역시 방정식의 형태는 누셀트 넘버는 어떤 칸스탄트의 레이놀스의 무슨 지수의 프렌들의 무슨 지수가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C하고 M하고 N은 플랫 플레이트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C하고 M하고 N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실린더의 다이아미터가 크든지 작든지 또 공기가 빠르게 흐르든지 느리게 흐르든지 또 공기의 온도가 높든지 낮든지 물이든지 알코올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그런 상관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거를 디멘션이 없도록 무차원화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누셀트 넘버는 이거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의 펑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만 딱 주어지면은 그러면 C 값하고 N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유체에 상관없이 길이에 상관없이 속도에 상관없이 그 방정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플랫 플레이트에는 C가 얼마고 M이 얼마고 N이 얼마냐 이거 실험치 값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실험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거 평판 하나만 프렌들 넘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속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길이는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하려고 해도 적어도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 한 사람이 이제 석사 논문을 쓸 정도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실험을 해야 그래야 여기 C값, M값 그 다음에 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학부 4년을 졸업하면서 이런 거 실험하거나 이제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난 한 100년 동안 수많은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전달 이거 연구를 하신 그런 모든 그 연구자들이 만든 거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 실험을 한 거야.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실험을 했어요. 수천 명이. 그 실험하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C하고 M하고 N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걸 쓸 수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이제 몇 개를 이제 풀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열 전달 계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전달된 열량을 구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 레이놀스 넘버 이 안에 가서 보면 그러면 뮤가 들어있고 프렌들 넘버를 계산하려고 하면 서멀 컨덕티비티, 비열, 뭐 덴시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의 물성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00도씨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30도씨가 이게 된다. 자, 그러면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자, 이렇게 되면서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온도에서 물성치를 구해야 되냐? 온도가 계속 변하는 거에 맞춰서 물성치를 다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항상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그젝 솔루션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페이스 온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이게 플루이드 T 프리스트림 온도가 주어지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 30도하고 100도의 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해서 평균 값을 구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설페이스 온도하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림 온도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평균 값이 나와요. 이 평균 온도를 우리가 필름 템퍼러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여기 온도 주어지고 여기 온도 주어지면 이 두 개의 평균을 내서 이거를 우리가 필름 템퍼러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모든 물성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얼터너티브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제 되느냐? 모든 물성치를 T 프리스트림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 30도짜리가 흐른다고 얘기하면 30도에서 이제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여기 설페이스하고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물성치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구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프렌들 넘버 프리스트림 프리스트림 온도에서 프렌들 넘버 그 다음에 설페이스 온도에서 프렌들 넘버 여기 R이라고 한 지수가 뭐 0.5가 되든 얼마가 되든 요거를 이제 곱해 갖고 그래서 플루이드의 그런 그 프로퍼티가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서플멘트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상수를 이제 곱해 갖고 그 다음에 열 전달 개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프렌들 넘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이제 비스커시티만 쓰는 그래서 프리스트림 온도에서 비스커시티 그 다음에 설페이스 온도에서 비스커시티 여기에다 어떤 지수를 이렇게 곱해서 그 나오는 그 물성치 거기를 보정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름 템퍼러처에서 쓰는 모든 거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모든 거를 T 프리스트림에서 계산하고 어떤 보정 상수를 곱해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셀트 넘버를 계산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는 가서 문제를 보고 어떤 방정식을 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플랫 플레이트에 여기 C가 얼마, 그 다음에 M이 얼마, N이 얼마가 나왔다고 해서 C가 얼마, 그 다음에 M이 얼마, 그 다음에 N이 얼마 이게 지수가 나오고 상수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질량 전달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누셀트 넘버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셔루드 넘버를 쓰고 그 다음에 C는 똑같은 값을 쓰는 거예요. 레이놀스의 M도 똑같은 값을 쓰고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 넘버만 쓰고 지수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히덴 매스 트랜스퍼 어널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셔루드 넘버를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 전달만 이야기할 거예요. 유체역학하고 열 전달. 그 다음에 질량 전달은 이렇게 되는 거다. 누셀트 대신에 셔루드를 쓰고 슈미트 대신에 프렌드를 쓰면 그 주어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질량 전달 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셔루드 넘버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다. 자, 일단 요 정도 기억을 하고 자, 패러럴 플로우 플랫 플레이트 위를 지나가는 패러럴 플로우를 이제 보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가장 심플한 게 레미나 플로우 시츄에이션이에요. 레미나 플로우. 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플랫 플레이트 앞부분은 무조건 레미나 플로우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가서 보면은 레이놀스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을 넘어가게 되면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하면서 터빌런트 플로우가 된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부분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레미나.
여기 요 부분에 스트림 라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에서 열 전달 계수하고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자, 그런데 이게 손으로 다 이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을 더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야 돼. 일단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du dx 더하기 dv dy는 0이다. 이거 incompressible fluid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 이야기 했습니다. 자, 모멘텀 이퀘이션도 가서 보면 이렇게다가 원래 마이너스 dp dx에서 이게 나오는 이런 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없애자. 이거 있으면 손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도 과감하게 프레셔 그레디언트 텀은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에너지 이퀘이션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스피시스 이퀘이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 스피시스 이퀘이션이 똑같은 형태로 돼 있는 거야. 똑같은 형태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손으로 다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의 이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손으로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손으로. 자, 이렇게 이제 손으로 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유체역학 시간에 유체역학 2에서 블라지우스라고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여기 레퍼런스 1번, 2번 가서 보면 아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블라지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스트림 펑션, 이 p라고 하는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이제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u는 dphi dy, v는 마이너스 dphi dx. 여러분 이것도 유체역학에서 이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은 이제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에타라고 하는 또 F라고 하는 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파인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뭘로 만드는 거냐?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우리가 블라지우스의 시밀러리티 솔루션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유체역학에서 이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뭘 어떻게 유도를 해갖고 이걸 쭉 하는 이런 그 뭐라 그래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엘리건트한 거죠. 그 손으로 막 풀어갖고 뭘 하면 맨 끝에 가서 뭐가 나오는 이런 엘리건트한 걸 전체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지금 학부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미 유체역학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쭉 넘어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CF하고 그 다음에 누셀트 넘버가 이게 레이놀스 넘버하고 진짜로 레이놀스 프렌들의 펑션이 돼서 실제로 C하고 M하고 N 값이 레미나 플로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유체역학 책을 이제 가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끝에 가면은 맨 끝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이 이제 나오느냐. 여기 쭉 풀게 되면 여기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유체역학 실험을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미분 방정식을 아주 엘리건트하게 풀든 맨 끝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원하는 거예요.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 그래서 실제로 이거 미분 방정식이 나와 있는 거를 손으로 해서 이그젝 솔루션을 냈더니 CF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0.664 레이놀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냐? 레미나 플로우, 플랫 플레이트의 레미나 플로우고 여기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아이소서멀 설페이스인 경우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 여기가 이제 30도 이렇게 유지가 될 때 이거를 한 100년 전쯤에 컴퓨터가 없던 그런 시절에 이 similarity 솔루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다 풀었더니 맨 끝에 가서 진짜로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나온 거예요. 7-20으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0.664의 레이놀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이 방정식을 무차원화 해갖고 맨 끝에 가서 얻은 결론이 뭐냐.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펑션이 어떤 폼인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레미나 플로에 가서 보니까 펑션이 요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컨스탄트가 0.664 그다음에 엑스포넨트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했던 이것이 진짜로 맞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엘리건트하게 푸는 거 이것도 이제 뭐 대학원을 가고 나처럼 뭐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학부에서 한 학기인지 열전달을 배우는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는 6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 실제로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만 펑션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럼 에너지 이퀘이션도 비슷하게 해서 이제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예, 우리가 누셀트 넘버를 아이소서멀 설페이스의 레미나 플로의 누셀트 넘버를 가서 로컬 값을 구해봤더니 로컬 값이 실제로 0.332의 레이놀스의 2분의 1승, 프렌들의 3분의 1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6장에서는 뭐만 배웠냐?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하고 프렌들의 펑션이라는 것만 배웠는데 실제로 이그젝 솔루션을 내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상수가 0.332, 지수가 2분의 1, 3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진하게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줄을 쳐놨어요. 이건 뭐냐? 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50. 우리가 이제 대개 사용하는 유체가 기계에서 사용하는 유체는 대개가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50 정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요것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로컬 누셀트 넘버가 나왔어요. 그럼 이 플랫 플레이트에 그러면 질량 전달은 어떻게 되냐? 누셀트 넘버 대신에 셔루드로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0.33이 레이놀스고 똑같고 여기 나와 있는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 넘버를 이제 바꿔주게 되고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프렌들 넘버 대신에 슈미트로 바뀌어서 슈미트가 0.6에서 50 사이가 되면 공식 7-27을 사용해서 그래서 셔루드 넘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조건이 뭐냐? 아이소서멀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레미나한 거예요. 이 레미나한 이런 플로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하면 뭐냐? 이거는 어떤 플랫 플레이트가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또 속도가 1m가 되든 10m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레미나 플로우이기만 하면 또 여기 사용이 되는 유체가 공기든지 알코올이든지 기름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온도가 10도든지 20도든지 30도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뭐만 되면 되냐? 아이소서멀 플랫 플레이트의 아이소서멀 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 끝에 가서 계산했더니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아서 전체가 다 레미나 플로우가 되면 플랫 플레이트의 길이에 상관없이 유체에 상관없이 속도에 상관없이 온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열 전달 계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다. 또 밑에 있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질량 전달 계수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열 전달, 질량 전달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뭘 봐야 되냐? 많은 경우 우리가 로컬 값도 중요하지만, 0에서부터 여기 x까지 여기에 전체 평균 값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1부터 x까지 그러면 1 나누기 x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0에서부터 x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로컬이 아니라 이 전체 플랫 플레이트의 average CF를 구했더니 로컬 값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0.664였는데 이번에는 1.328 레이놀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나온다. 자, 마찬가지로 열 전달 계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열 전달 계수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걸 해보면은 그러면 average
열 전달 계수가 로컬 값의 2배가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은 누셀트 넘버 여기 에버리지를 구한 거 여기 모자를 씌웠으니까 얘는 아까 0.33이 대신에 0.664에서 값이 2배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레이놀스의 2분의 1승, 프렌들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애플리커블 이 레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50 사이에 들 때 마찬가지로 셔르드 넘버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 에버리지 값은 로컬 값의 2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레이놀스 넘버, 프렌들 넘버 이걸 하려면은 그럼 물성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이거 계산할 때는 물성치를 항상 필름 템퍼러처에서 이제 하는 거다. 필름 템퍼러처.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 프리즘에서 계산하고 무언가 보정상수하는 건 나중에 이 끝에 여기 뭐가 붙어요. 여기 이거 붙는 것이 아니라는 항상 필름 템퍼러처에서 모든 물성치를 이제 계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이 뭐냐 하면은 0.6에서 50 사이에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이런 그 어드밴스드한 이와 같은 그 파워 플랜트 이런 데에는 리퀴드 메탈을 유체로 쓸 수가 있어요. 금속인데 이게 액체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프렌들 넘버 이제 설명하면서 프렌들 넘버는 누 나누기 알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는 모멘텀 디퓨지비티, 알파는 터멀 디퓨지비티.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가스나 뭐 에어나 이런 거는 프렌들 넘버가 1쯤 되고 그 다음에 리퀴드 메탈은 열이 금방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분모가 커서 리퀴드 메탈은 보통 프렌들 넘버가 0.1, 0.05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경우는 열은 금방 전달이 안 되는데 모멘텀이 금방 확산이 된다. 이렇게 돼서 기름 같은 경우는 프렌들 넘버가 5, 10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0.6에서 50은 이제 됐으니까 0.6보다 작은 0.1, 0.1 가면 리퀴드 메탈이란 말이야. 리퀴드 메탈. 자, 리퀴드 메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두께가 이제 훨씬 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하이드로 벨로시티 바운더리 레이어는 막 이렇게 이제 디벨롭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미 이만하게 두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속도가 유프리즘하고 똑같다 이렇게 놔도 큰 이런 이 변화를 이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번에 있는 이 레퍼런스에 있는 저자가 이렇게 리퀴드 메탈에 대한 실험을 이제 한 겁니다. 많은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프렌들 넘버가 0.05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피클레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피클레 넘버는 레이놀스 곱하기 이제 프렌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프렌들이 0.05보다 이제 작고 리퀴드 메탈이고 피클레 넘버가 100보다 크고 이렇게 될 때는 누셀트 넘버를 0.5이고 피클레 넘버의 2분의 1승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이 경우에도 이 모든 거 할 때 물성치는 역시 필름 템퍼러처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끝에 조건이 뭔가 요 조건을 잘 봐야 돼. 여기 조건 잘 봐야 되고 여기 있는 조건을 잘 보고 내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가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칠하고 오즈웰하고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처칠은 영국의 처칠이 아니고 미국의 아마 일리노이 대학에 거기 아주 유명한 열전달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의 성이 이제 처칠인데 앞으로 이제 컨벡션 하면 처칠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처칠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프렌들 넘버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를 하나의 이 상관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이 피클레 넘버가 100보다만 크면은 그러면 누셀트 넘버는 프렌들 넘버에 상관없이 리퀴드 메탈이든 가스든 아니면 오일이든 상관없이 누셀트 넘버는 이렇게 이제 구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7-34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7-34를 가서 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얘도 뭐만의 펑션이냐, 어떤 상수가 있고 레이놀스가 있고 프렌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렌들이 있고 해서 결국은 누셀트 넘버가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이제 펑션이 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보고 시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뭐가 딱 나오면은 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방정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결정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레미나 플로우였어요. 레미나 플로우. 자,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레미나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가 확산이 빨리 되고 열이 빨리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터뷸런트 플로우는 실제로 손으로 이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터뷸런스를 일으키는 이런 에디 디퓨지비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손으로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되니까 거의 100% 실험할 수밖에 없다. 거의 100%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명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이 실험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레이놀스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 여기 크리티컬 여기 체인지가 되는 레미나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 터뷸런트로 이거 바뀌는 그 트랜지션이 되는 아니면 크리티컬한 이와 같은 레이놀스 넘버가 플랫 플레이트에서는 5 곱하기 이제 10의 5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크고 10의 7승보다 레이놀스 넘버가 작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을 수없이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플랫 플레이트 경우 CFX는 0.0592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한 것처럼 CF는 역시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구나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다. 자, 레미나 플로우하고 가서 보면 레미나 플로우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0.664 레이놀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가 다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인데 여기 있는 상수하고 지수가 이제 다른 거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The expression may also be used to within 15% accuracy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5% accuracy.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까지? 10의 8승까지 이렇게 여긴 10의 7승까지인데 10의 8승이 더 빠른 대로 이제 가게 되면 그래도 7-35를 사용하면 그러면 오차가 15% 안에서 여전히 예측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험이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나는 대학원을 이제 석사, 박사를 다 실험으로 했어요. 열전달 실험을 했어요. 이거 실험을 하면 이그젝 솔루션은 말 그대로 이그젝트 한 거예요.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에러가 나와요. 이런 열전달 실험하면 실험할 때 에러가 보통 얼마 나오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에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에러가 나오면은 엑셀런트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많은 베리어블들, 이 모든 베리어블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하나 계산했더니 코릴레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나오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안에만 들어와도 훌륭한 거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어쨌든 터뷸런트 플로우의 플랫 플레이트에 터뷸런트 플로우의 레이놀스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에서 10의 7승인 경우에는 0.0592 레이놀스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층류하고 난류의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6장에 맨 끝부분에 가서 레이놀즈 어널러지라는 걸 배웠어요. 2분의 CF는 스탠튼 넘버다 하는 이런 걸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레이놀즈 어널러지를 이제 사용해서 레이놀즈 어널러지는 뭐라 그랬어요? 유체역학 열전달 그다음에 질량 전달이 있는데 어느 경우냐? 프레셔 드랍이 없고 그다음에 레이놀즈하고 그다음에 프렌들 넘버가 1인 경우에는 속도의 분포나 온도의 분포나 아니면 이 컨센트레이션의 분포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유체역학 실험 하나만 하고
나머지 질량 전달, 그 다음에 열 전달 실험하지 않아도 유체역학에 나오는 그 CF를 가지고 누셀트 넘버, 그 다음에 셔루드 넘버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이놀즈 어넬러지였어요. 그래서 레이놀즈 어넬러지를 여기다 이제 도입을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프렌들 넘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0.6에서 60 사이에 이제 들 때는 누셀트 넘버, 로컬 누셀트 넘버가 0.0296 레이놀즈 넘버의 5분의 4승, 프렌들의 3분의 1승. 이거 지금 상수, 지수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번 학기 이제 시험을 끝에 가서 보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모든 건 줄 거예요. 어떻게 주냐? 7장의 맨 끝에 있는 요약된 테이블, 8장의 맨 끝에 있는 요약된 테이블, 9장의 맨 끝에 있는 요약된 테이블을 여러분에게 주고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이 테이블에서 어떤 거를 내가 사용하게 되겠느냐. 그 방정식이 10개고 20개고 다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치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사장님 문제를 따오고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가장 적합한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코릴레이션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상수 이런 지수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요 조건.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60 사이에는 요 방정식을 사용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누셀트 넘버가 이렇게 나오면 셔루드 넘버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프렌들 대신에 셔루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 제목이 Mixed Boundary Layer Conditions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플랫 플레이트가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끝에 가서 보니까 여기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했더니 얘가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커요.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5 곱하기 10의 5승 여기는 레미나 바운드리 레이어고 요걸 지나서 맨 끝까지는 터빌런트 바운드리 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터빌런트 바운드리 레이어로. 자 이렇게 되면 레미나 영역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 트랜지션이 될 때까지 레미나 영역에서는 이 열전달 개수를 레미나 열전달 개수를 써야 되는 거고 터빌런트 영역에서는 터빌런트에 맞는 열전달 개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기 레미나 영역의 열전달 개수 구하는 거, 터빌런트 영역의 열전달 개수 구하는 거 이거에서 이제 식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맨 끝에 이제 7-39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크리티컬 이 레이놀스 넘버가 트랜지션이 되는 레이놀스 넘버가 플랫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 곱하기 10의 5승이라 그랬으니까 걔를 이제 직접 도입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크리티컬 레이놀스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 위에 있는 방정식 여기 있는 것도 복잡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럼 맨 끝에 가서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누셀트 요거 에버리지는 레미나하고 터빌런트 두 개 전체 영역에 대한 에버리지 값이 이제 되는 거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냐?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60 사이에 레이놀스 넘버는 5 곱하기 10의 5승에서 10의 8승 사이에 그 다음에 크리티컬 이 트랜지션이 생기는 건 5 곱하기 10의 5승이 될 때 그때는 7-42를 사용해서 그래서 전체 플레이트 앞부분 레미나 뒤에 터빌런트가 될 때 이 전체 부분에 대한 평균 누셀트 넘버를 7-41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했으니까 질량 전달도 똑같은 거예요. 뭐 위에 여러분이 가서 이거 비교해 보면 똑같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만 이제 쓴 거고 누셀트 대신에 셔루드 넘버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앞부분 레미나 뒷부분 터빌런트 하게 되면 그러면 프릭션 코에피션트도 앞부분은 레미나 뒷부분은 터빌런트에서 요거를 적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미 다 적분해 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써 놓은 겁니다. 써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가지고 7-41, 42, 43 이 세 가지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레미나 터빌런트가 한꺼번에 있는 이와 같은 플랫 플레이트에 average CF, average 누셀트 넘버, average 이 셔루드 넘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제 그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이 열 전달을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사이 되는 여기까지는 히딩이 안 되는 거예요. 히딩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여기 T 프리스트림하고 설페이스하고 온도가 똑같아. 열 전달이 안 생기는 거야. 첫 부분은 그 사이를 지나서부터 드디어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설페이스 온도가 유지가 돼 열이 전달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velocity boundary layer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thermal boundary layer는 여기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것도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 사이 값을 다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 5번 레퍼런스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다 구해 놓은 게 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제 열 전달 엔지니어가 돼서 무슨 마이크로 프로세서든 뭘 디자인하러 갔는데 이런 케이스가 되면 그럼 여기에 맞는 이미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Heat Transfer Handbook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말 그대로 열 전달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걸 이렇게 모아놓은 두꺼운 그런 책이 있어요. 핸드북이. 거기 가면 거의 모든 조건에 대한 이 열 전달 상관 방정식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서 보면 여기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써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펴본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하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나가면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한 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페이스 온도 자체를 사실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뭐 플랫 플레이트가 있다. 이 밑에 나이크롬 코일을 유니폼하게 쫙 배열해서 열을 50와트고 이렇게 주게 되면 그 50와트가 이 전체 면적에 균일하게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 갖고 그래서 열이 균일하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는 뭐가 일정하다고 이야기하냐, 히플락스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실험을 하든지 뭐 할 때 거의 대부분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설페이스의 온도가 일정해. 이건 아이소서멀 설페이스 이런 경우. 지금까지 그걸 한 거고 이 밑에는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를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그 어느 때 한 거냐? 아이소서멀 설페이스의 경우에 누셀트 넘버를 이제 구한 거예요. 레미나 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터뷸런트 플로우하고 다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의 이제 펑션이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 2분의 1승, 3분의 1승, 2분의 1승, 3분의 1승, 5분의 4, 3분의 1, 5분의 4, 3분의 1 값이 똑같아요. 다만 뭐가 차이가 나냐? 요 앞에 있는 상수가 틀린 거예요. 상수가 틀리다. 어느 게 더 크냐?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가 상수가 커요. 얼마 크냐? 36%. 얘는 36%가 크고 얘는 4% 정도가 더 큰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아이소서멀 설페이스냐 아니면 히플락스가 일정한 이런 경우냐 이걸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걸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두 개의 상수가 다르다고 하는 거. 어느 경우가 더 크냐?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가 열전달 개수가 더 크다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벡션, 플랫 플레이트든 뭐든 하여튼 컨벡션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이걸 풀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한두 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you have to become immediately cognizant of the flow geometry. 문제를 딱 이제 읽으면은 이게 플랫 플레이트냐, 실린더냐, 실린더 뱅크냐, 구냐, 이 플로우 지오메트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일단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reference temperature. 레퍼런스 템퍼러처를 여기가 이제 30도 100도면은 그러면 필름 템퍼러처로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필름 템퍼러처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프리 스트림 템퍼러처로 하고 나중에 여기다 보정 상수를 곱할 거냐, 그건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하면은 코릴레이션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후자로 하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로 하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나중에. 자, 매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돼? 이 안에 레이놀스 넘버가 있으니까 레이놀스 넘버를 이제 계산해야 되죠. 레이놀스 넘버. 자, 이거 이제 계산해서 레미나냐 터뷸런트냐, 전체가 다 레미나냐, 아니면 끝에 보니까 터뷸런트가 나오면 요 앞은 레미나, 요 다음은 터뷸런트니까 이거를 평균으로 내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가 로컬 값을 원하는 거냐, 에버리지 값을 원하는 거냐, 로컬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원하는 거냐. 이거를 잘 결정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내고 상대방에게 답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해도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제 만족할 만한 이와 같은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해하면서 example 7-2를 잠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로 문제가 나와 있냐 하면 air at a pressure of 6 kN per meter squa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6kPa, temperature가 300°C, 300°C, flows with a velocity of 10 meter per sec over a flat plate of 0.5 meter long, 0.5m짜리. estimate the cooling rate per unit width. 그러니까 이게 0.5m인데 이쪽으로 1m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1m. 여기에서 쿨링 레이트이 얼마냐. To maintain it at surface temperature of 27. 여기가 300, 그 다음에 여기가 27도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1m가 이제 될 때, 이렇게 될 때 유닛 길이 1m당 얼마만큼의 이제 쿨링을 이제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프레셔가 6kPa이다. 이제 여러분이 유체역학, 연력학 이런 문제를 이제 보면은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는 거는 그건 1기압에 있는 걸 다루는 거예요. 1기압은 101.325kPa이에요. 101.325. 101.325kPa인데 얘는 6kPa이니까 거의 절대 진공에 가까운 거예요. 진공 상태다.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압력이 낮으면 PV는 컨스탄트가 되니까 최적이 굉장히 커지는 거다. 최적이 밀도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다. 아주 흐물흐물한 거예요. 밀도가 거의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는 이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압력이 6kPa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결국은 물성치를 어디 가서 구해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개 구하는 그 물성치는 거의가 다 1기압에서 계산이 된 물성치예요. 측정이 된 그런 물성치예요. 예를 들어 A-4 테이블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에어의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에어의 프로퍼티, 에어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300에 27, 여기 TF를 이거하고 두 개 더해갖고 나누기 2로 했더니 437 이제 켈빈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근데 가서 보니까 437 켈빈, 그 다음에 1 atmospheric pressure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누 값이 이제 나와요. 누 값, kinetic viscosity가 30.84, 10의 마이너스 6승. 레이놀스 넘버 이거 구하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thermal conductivity 나오고 프렌들 넘버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다 이런 게 이제 괜찮은데 지금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얘는 1기압에서 얻은 거고 우린 지금 얼마에서 하는 거냐, 1기압에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절대 진공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한 대로 누는 뮤 나누기 로로 돼 있어요.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는 다이나믹 비스카시티 나누기 로로 돼 있는데 덴시티가 다른 거예요. 얘 1기압일 때는 어느 정도 덴스한데 1기압 이건 101.325kPa이니까 얘는 지금 6kPa밖에 되지 않아서 덴시티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1기압일 때 하고 그 다음에 1기압 101.325kPa일 때 하고 6kPa일 때 하고 요 비를 잘 집어넣어서 그래서 키네마틱 비스카시티를 요 압력에서 맞게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이제 하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자, 열 전달 계수를 1m에 대한 전달된 열량을 하려니까 여기 곱하기 원래 1이 있는 겁니다. 곱하기 1. 1을 떼버리고 나니까 Q 다 하면 요건 per 1m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H바 L T 프리싱 빼기 TS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이제 레이놀스 넘버를 이제 계산해야죠. 계산하는데 여기 이 값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보정이 된 거 했더니 9,597이 이제 나온 거예요. 끝에까지 해보니까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구나. 그럼 전체가 다 레미나 플로우가 되니까 레미나 플로우가 되면 여기 오버롤 값이 이렇게 에버리지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서 누셀트 넘버가 57.4가 나오니까 H바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1m당 전달되는 연량은 570 와트 퍼 이제 미터가 이제 되는 거다. 요걸 여러분 요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a flat plate with 1 meter is maintained at a uniform surface temperature TS equals 230 degrees C by using independently controlled electrical strip heaters, each of which is 15 mm long. 자, 여기 1m가 있어요. 1m. 근데 1m를 230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230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거를 전체를 다 한 번에 묶어갖고 전기를 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이걸 230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전달되는 열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23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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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이렇게 해서 얘를 20개로 이제 등분을 나눈 거예요. 20개로.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컨트롤러에 달아갖고 230 넘어가려고는 열을, 에너지를 이제 줄이고 올리고 해서 230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25도씨짜리가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다. 속도가 60m/s로.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썼냐? At what heater? 히터의 어느 부분에서 일렉트리컬 인풋이 맥시멈이 되겠느냐? 맥시멈이 되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열 전달이 제일 잘 되는 이 부분에서는 열을 많이 뺏기니까 어떻게 돼?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열 전달이 안 되는 데서는 열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니까 전기를 조금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인풋이 맥시멈이 되는 데는 열 전달이 가장 잘 되는데요. 그럼 열 전달이 가장 잘 되는 거 내가 플랫 플레이트 이야기하면서 레미나 영역이 있고 터뷸런트 영역이 있다. 레미나의 첫 부분 여기서 쭉 해서 떨어지다가 그렇게 다 5 곱하기 10의 5승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열 전달 계속이 떨어진다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 전기 인풋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냐? 여기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열 전달 계속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열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넣어줘야 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터뷸런트 여기 시작이 되는 이 부분에서 거기서 열이 가장 많이 제거가 되니까 여러분이 230도를 유지하려면은 가장 많이 열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풋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는 얼마냐? 1m입니다. 이거를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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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 히터를 밑에다 이제 박아 놓은 거예요. 자, 설페이스 전체 온도는 230도예요. 그 다음에 25도씨 60m 이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거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건가 머릿속으로 이제 잘 생각을 이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퍼티 이거는 평균 온도 400에서 이제 구하는 걸로 하고 해서 누 값도 나오고 K도 나오고 프렌들 넘버도 나오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처음에 5cm를 갔을 때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했더니 1.14 곱하기 10의 5승이 나왔어요. 1.14. 그러니까 이 처음 거는 다 레미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크리티컬한 놈이 5 곱하기 10의 5승이 돼야 되니까 5 곱하기 10의 5승. 여기에 상응하는 걸 가서 보니까 0.22가 될 때 그때 레미나에서 터뷸런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 되는 이놈에서 레미나에서 터뷸런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다. 그 다음 놈은 전체가 다 터뷸런트가 되는 거니까 여섯 번째는 터뷸런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만 보면 되냐? 첫 번째 건 레미나일 때 열전달 계수가 가장 높은 거니까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 여섯 번째 거기에는 터뷸런트한 이런 영역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 나머지는 다 열전달 계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히타, 다섯 번째 히타, 여섯 번째 히타 이 부분에서 열전달이 얼마나 이제 생기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레미나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가 다 레미나한 거니까 레미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5번 가서 보면 5번은 중간 어디쯤에서 여기 0.2니까 0. 앞에 2cm까지는 레미나고 뒤에 3cm는 터뷸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믹싱이 돼 있으니까 에버리지 값을 레미나하고 터뷸런트의 에버리지 값을 구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공식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여섯 번째 거는 100% 터뷸런트니까 터뷸런트에 상관이 있는 열전달 계수 값을 이제 구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밑에 있는 건 쭉 그걸 구한 거예요. 이렇게 쭉 구해 갖고 여러분이 이 어디에서 맥시멈이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다. 이 밑에 있는 건 뭐 내용이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플랫 플레이트에서 레미나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을 때 먼저 아이소더멀 설페이스에 대해서 레미나 플로우, 그 다음에 터뷸런트한 이런 플로우가 될 때 CF하고 그 다음에 이 누셀트 넘버, 셔루드 넘버를 이제 계산했고 이렇게 하니까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 정말로 그렇게 나오고 이게 레미나든 터뷸런트든 누셀트 넘버,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의 펑션, 셔루드 똑같은 거에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만 쓰면 된다. 이거 이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는 아이소더멀 설페이스가 아니라 히플락스가 일정한 경우에는 누셀트 넘버가 이 아이소더멀 설페이스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할까를 여러분이 잘 결정을 하고 여기 이제 문제 같은 경우 설페이스를 이렇게 유지하게 될 때 그래서 어디에서 맥시멈 이 에너지 인풋을 줘야 되냐, 열이 제일 잘 제거되는 데거든요. 이런 거를 머리를 잘 써서 이야기한 대로 레미나 제일 첫 부분이 커요. 그 다음에 줄어들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레미나 뒤는 터뷸런트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 두 개 사이에 에버리지 값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장에서는 요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플랫 플레이트인 경우에 레미나, 터뷸런트, 그 다음에 믹싱, 또 이게 설페이스가 아이소서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설페이스가 히플락스가 일정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이런 방정식은 어떤 조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제 지나서 이제 플랫 플레이트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 이 실린더에 열 전달이 어떻게 이제 생기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